그래서 전혀 안 먹는 사람이 사망률이 이 위치에 있다고.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 위치에 있으면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먹으면 이 위치가 내려가요. 즉 사망률이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다시 많이 먹으면 또 올라가요. 이 커브가 J자 모양이 딱 돼요. J자. 알파벳 J. 그렇죠. J. 그래서 J 커브라고 그러는데. J 커브. 즉 다시 말하면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먹는 사람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그게 바로 캔이 2개다. 캔 2개다.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런 형의 이제 그래프 우리 참 열악하죠. 음주를 좀 하게 되면 오히려 사망률이 좀 낮아지는데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아주 급격히 이제 높아지는. 그래서 적정 음주량의 개념은 한 번 마실 때 남자의 경우는 물론 주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종의 표준잔으로 봤을 때 뭐 2표준잔 정도라고 그래요. 저는 뭐 생맥주 2잔에 소주 한 반 병 정도 타면은 그냥 그게 적정 음주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 다음날 피곤해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죠? 항산화 보충제. 항산화 보충제 얘기할 때 거기까지 넘었군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항산화 보충제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레스베라트를 얘기하다가 항산화제가 포도주 하다가 술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술이 막 땡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레늄이라고 무기질이 있어요. 셀레늄. 어페르나 뭐 견과류 뭐 이런 데 육류 이렇게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게 항산화제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사실 제가 강의할 때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여기 화면 안 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무릎 관절에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런 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도 제가 사드렸던.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너무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하고 효과도.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그러면 뭐 우리 화면 준비한 것도 있고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돼갖고 법적으로 생산, 제조, 수입, 그다음에 이런 허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런데 말이죠. 자, 건강기능식품. 이름이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말 자체에서. 건강을 기능 있게 또 보충해주는 기능. 그렇죠. 뭐 그런 식품들이니까. 기능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펑션이라고 표현하죠. 펑셔널 푸드죠.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이름부터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입증이 안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명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FDA FDA. 그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그쪽하고 지금 1대1로 한번 뜨자는 얘기? 당연하죠.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도전이 아니라 이거 결투를 자, 그러면 우리 마인드 TV에서 한번 들이대야 되겠네, 이게. 저는 이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보고 반론을 하면 저희가 이메일 다 공개할 테니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이야,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게 세게 나가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고 저는 이게 좋습니다. 야, 그러면 자, 이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뭐뭐 있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홍삼. 이거 보지 않고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최 박사 양파즙. 우리 마인드 그린에서 만드는 양파즙이 있어요. 근데 그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 또 기능 보조식품이고. 맞아요. 그냥 건강식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먹냐 이런 걸 봤는데 일단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 5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대로 좀 보여드린 거는데 작년 한 해 1조 3천억이 생산이 됐다고 그래요. 1조 3천억. 야, 1조 3천억이면 엄청난 거죠. 뭐 제약 시장이 한 10조 정도 되는가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이중 건강기능식품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냐? 예상하셨듯이 홍삼입니다. 홍삼. 53%. 7천억 넘. 근데 홍삼 굳이 6년간 안 먹어도 되고요. 이제 또 뭐 제품. 저는 그래요. 왜냐면 홍삼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또 6년간에 집착을 해요.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그쪽이나 뭐 다른 데는
6년근 또 고집 안 하는데. 예, 여하튼. 근데 오늘은 제가 홍삼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홍삼을 근거 있게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온 논문이 많지가 않고요. 있다 하더라도 주로 동물 실험, 그다음에 실험실 연구 이런 것만 있고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홍삼 만드는 회사한테 우리 뭐 행사하는데 좀 협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썰렁하더라고. 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못 하고.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2위가 뭡니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11% 차지하는데 1,500원. 그리고 개별 인정형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고시형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원료라든가 원료를 조합해서 만든 그런 제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띄워놓고 나머지 또 대표적인 게 오메가3 들어보셨을 테고 글루코사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키토산, 스쿠알렌 엄청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들어요. 뭐 다 식이섬유, 키토산, 스쿠알렌. 핵심을 말씀. 뭐 심해상어의 간으로 만든 스쿠알렌 그렇죠. 뭐 그거. 핵심을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임상 시험이 있는 거는 많이 없고요. 이 세 가지 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자, 먼저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얘기할게요. 이거 두 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천연 과일 주스. 과일 과일 중심으로 나와 있네요. 뭐 키위, 사과. 이거는 이제 과일이죠. 이게 채소도 있으면 좋겠지만 과일과 채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비타민,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게 천연이라서 사실 비싸잖아요. 저기 안 봐도 되나요? 저쪽 한 번씩 봐주죠. 한 번씩 봐줘야 돼. 우리끼리 너무 얘기하는 거. 뭐 우리 얼굴이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쓰이진 않은데 그래도 개성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천연 비타민, 천연 항산화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그리고 먹기도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일일이 사야 되고. 또 보관하다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상해서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천연 비타민 항산화제 말고 이거를 합성해서 만든 비타민과 항산화 제품을 보충제라고 얘기합니다. 서플리먼트. 그렇죠. 보충제. 이게 바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 종합 영양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물론 천연 제품도 요즘 나오긴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게 안티옥시던트가 항산화제라는 뜻이죠. 그런 말이고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 그래서 보충제다. 보충제다. 식이보충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이거는 천연이고 이거는 합성해서 만든 거다. 보통 이 합성 비타민제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 석유 정제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콜타르, 여기 뭐 석탄. 맨 밑에가 비중이 높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벼운 거, 등유, 경유, 마지막에 가솔린까지 맨 위에, 맨 밑에 아스팔트 해서 아스팔트 깔고. 옛날에 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부산물 중에 그 수소랑 산소를 이런 그 물질들을 갖고 사실 만들어요. 석유에서 지금 비타민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싸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천연 비타민 뭐 이렇고 아니 그 중에 그 석유 뭐 이렇게 걸러내고서 남은 거를 가지고 원료로 해서 정제를 하죠. 또 이제 정제해 가지고 가공을 한 거죠. 야, 영어로 하면 하이드로지네이티드 카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얘기네요. 아무튼간에 그건데 저는 일단은 이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럼 많이 복용을 하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자주 보지 마시고 저쪽 거를 좀 흘끗 참고하세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의 일반인의 약 50% 정도가 이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그리고 암 생존자, 즉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약 70%가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일반 인구 성인들의 한 21.5%, 20% 약간 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저도 한때 좀 먹었어요. 한때 잠깐. 특히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도 꽤 많이 먹어요. 한 20-30%까지도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공부하느라 그렇죠.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되니까 그걸로다가 그냥 때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많이들 먹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많이 먹는 만큼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글쎄 이제 아니 바쁠 때는 그래도 그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는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냐를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합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까 항산화제 이거 얘기 다 했죠? 네네.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를 그 아까 얘기한 그 활성산소정 혹은 네. 자유레디칼이라고 그래요. 네. 큰 개념으로 프리레디칼, 자유레디칼인데 여기에 전자를 줘갖고 쌍을 짓지 않은 전자를 안정화시켜갖고 이걸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항산화제인데 이 중에 항산화제가 천연인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합성 항산화제들은 이런 우리가 지금 종합 비타민 혹은 영양제에 다 들어있다. 이거 다 얘기했던 게 네, 그렇죠. 서로 다 있네요. 그래서 천연 항산화제는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라이코핀, 이소플라본, 레스베라트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녹차에도 있어요. 녹차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녹차에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그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다 천연입니다. 천연으로? 네. 저런 것들은 그럼 천연은 그냥 늘 뭐 음식으로 뭐 즐겨 먹고 과일로 깎아 먹고 뭐 껍질까지 뭐 씻어서 먹고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은 실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수십 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 200여 편 이상 종합해 보면 과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이 20-30% 줄인다. 이거는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합성 비타민, 합성 항산화 보충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우리 비타민, 항산화제 이게 정말 암이랑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면 결론적으로 사망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춰야죠. 그런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연구 결과마다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16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16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나온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타민 혹은 항산화 보충제 복용하는 그룹이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어때요? 사망률이 5%가 오히려 높았다. 이게 그 논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실렸냐면 그냥 이제 우리 학술지도 우리가 좀 권위가 있는 그렇죠. 학술지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용 지수가 높냐, 낮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인용 지수가 굉장히 높은 30 이상이 되는 미국 의사협회지 이게 실렸어요. 자마라고 해서 미국 의사협회.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아주 저명한 의학 학술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내려고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명한 학술지에 우리 명 선생님 다 많이 실려 있잖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거에 많이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낮은 거라도 굉장히 높은 저널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근데 이 저널에 사실은 제가 또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통쾌한 수다 하다 보면 그 내공이 쌓여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럴 거를 믿습니다. 근데 이 47편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을 종합하니까 이 연구 대상자 숫자는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이제 18만 명이나 돼버리는 거죠. 통계적으로 합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우리 거예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 마인드 TV 애청자분들이, 이 5%, 뭐 그거요, 뭐 우연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예측할 때, 그죠? 여론조사하고 한 10만 여표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 3% 앞서가도 DJ 대통령 때도 그냥 발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95%, 99% 신뢰도에서 18만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5% 차이는요. 이것은 웬만하면 뒤집어지지 않는 과학적인 통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것에 중요한 게 바로 95% 신뢰 구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신뢰 구간이 1.0에서 1.08이 나왔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 이런 걸 비슷한 18만 명에 해당하는 연구를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100번 중에 95번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 범위네. 그리고, 그러니까 낮아도 1.0이니까 1보다는 높으니까 아무튼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렇죠. 1.0을 한 건 5%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항산화 보충제를 먹으면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것도 아니고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높이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높게 나온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보류해가지고 판매를 보류시키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단시키고 네. 실험을 더해서 확증이 될 때까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혹은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그게 의약품 안전청에서 할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의 얘기냐면, 이거는 메타본서 이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단점들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아마 유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개가 임상실험이라는 게 실험 연구를 하는데 이것은 실험 연구한 결과들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신뢰도 있는 것들을 질적 수준이 높은 좋은 논문들을 골라서 해봤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그것은 하나 실험한 것보다 엄청난 큰 연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상당히 우스운 게, 이런 논문은 엄청난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9시 뉴스 이런 데 나온 논문 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었다. 이런 논문은 막 계속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이 논문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접하고 나서 2007년대 왜 그랬을까요? 신문에다가 칼럼도 막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전혀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 논문은 덴마크 학자가 쓴 건데 코펜하겐 병원의 그 의사가 쓴 건데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코펜하겐 쇼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 충격적인 거잖아요. 충격적인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뭐 변수가 있었겠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제약회사들 아니면 또 이거와 얽힌 이해관계자들 뭐 여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05년부터 메타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고 2007년도에는 논문이 이제 한두 개 이제 승인이 되고 그럴 때인데 이 논문을 제가 접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2003년, 2004년부터 전문으로 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과일과 채소, 음식과 암과의 관련성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 바로 어떻게 했냐?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와 암은 어떠냐? 똑같은 연구 방법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메타 분석을 해봤죠. 결과 궁금하시죠? 암 예방합니까? 일단은 예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그렇죠. 활성산소의 역할이 암을 발생하는 건데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거니까. 보충제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기존에 나왔던 22편의 임상시험을 제가 종합해 봤는데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가 없다 나왔어요. 암 발생에. 야, 이거 뭐 돈 들여서 해봤자 별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그렇다고 암 발생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었다. 그런 상태로 나왔죠. 그러나 놀라운 거는 제가 암종별로 따로 세부적으로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합쳐서 분석해봤는데 암의 종류별로. 그랬더니 다른 암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방광암은 어떠냐? 오히려 이런 걸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52%가 높았어요. 52%. 이거를 이제 보면 우리 상대 위험도란 개념을 쓰는데 1.52배 높았다는 얘기죠. 안 먹은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사망률 숫자가 1.52배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95% 신뢰 구간에서 95% 신뢰 구간은 1.06에서 2.17이니까 유의한 겁니다. 유의하게 나왔어요. 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핵심은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복용이 암 예방에 전반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일부암, 즉 방광의 발생은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제 논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52%면 엄청난 건데 뭐 그러면 저런 걸 오히려 먹음으로써 어떤 뭐 소변이라든가 방광에 부담을 줬다는 그렇죠. 부담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뭐 아니면 신장이든 뭐 그쪽으로 여기서는 방광인데 방광 쪽으로. 근데 이 논문은 이제 국제학술지인 정형연보 영어로는 Annals of Oncology라는 학술지에 제가 제일 저자 겸 교수자로 쓴 논문입니다. 이게 2010년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야, 요거 명 SK. SK. SK 명. 아니, SK에서 후원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승권, 명승권입니다. 그러니까 명승권 할 때, 저도 뭐 박사지만 이렇게 이런데 학회에 발표해서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발표를 인정해주고 연구 결과를 인정해준 거기 때문에 명승권 교수의 수다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저는 내용도 있다. 근거도 있다. 근거 있는 수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어려워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미국은 식품의약국. 그냥 거기는 FDA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KFDA. KFDA.
거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근데 앞에 코리아가 붙은 거죠. 그렇죠. K가 붙죠. 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들어도 오히려 뜨끔할 얘기지 네. 꿀리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그럼요. 자, 그다음에 쇼크하네. 예. 그게 실제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미국 복지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하부 단위를 전문가위원회를 뒀어요. 질병 예방 서비스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네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느냐. 자, 그 항목 중에 이게 있어요. 평상시 암, 캔서,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데 비타민 보충이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평상시에 루틴하게 쓰는 이런 거에 대한 공고안도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머리 맞대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그 결과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결론 종합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사용하는 거를 권고할 수도 없고 권고를 반대할 수도 없다. 왜? 지금은 원래는 권고를 했었는데. 아니, 옛날에도 권고는 없었어요. 권고는 없었어요? 옛날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먹어라, 뭐 광고하고. 그거는 과일 채소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정한 거는 보충제입니다. 보충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합성 보충제. 합성 보충제. 합성 비타민, 합성 항산화. 권고하거나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근거가 불충분한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까지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고, 논문마다 약간씩 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 6월 기준입니다. 그 뒤로 갱신이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9년째 갱신이 안 되는 거는 이 항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계속 갱신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굳이 그걸 그것만 먹으면서 나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 없다. 그 당시까지는 이랬는데, 근데 지금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앞에 제가 얘기한 건 뭡니까? 2007년도부터 그런 게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잖아요. 2007년도에 사망률을 5% 높인다 나왔죠.